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3일 화요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파 주식 공장장입니다. 자,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수준입니다. 코스닥이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오르다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고요. 0.03%, 코스피는 0.1% 정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개별주들이 조금 많이 튀어나가는 그런 장세 같고요. 시장에 좀 대형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들 한번 알아볼 건데요. 중국하고 미국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쉽사리 끝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최 이사님 모셔가지고 직접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은 상승 분위기를 좀 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전체적인 대외 여건들이 조금 이제 좀 걸림돌이 많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중국이 뭐 할 때 안 믿어져요. 얘들은 네. 뭐 지네들이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또 WTO 제소를 해버렸어요. 참. 그래서 이제 중국 전문가. 네. 중국 전문가.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모든 문제 전문가죠. 네네. 조금 있으면 이제 한일 전문가로 나올 거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중국 쪽 입장을 좀 살펴보면 WTO 제소를 했어요. 왜냐면 미국이 그 관세를 부과한 게 네네. 너무 많다. 아. 네,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보통 WTO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의 허용치를 넘어섰다. 네네네. 이것이 이제 걔네들 주장이죠. 근데 여기다 대고 이제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부당하게 네네. 기술을 편취하고 네. 또 그다음에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관세를 매기는 것이 뭐 우리의 방법일 수밖에 없다. 최고의 수단이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의도가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적자가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네. 적자는 됐고 네. 지적재산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미국의 입장이 이제 네. 완전히 드러난. 이게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좀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게 다 들어맞으니까. 너무 소름 끼쳐요, 네. 지금. 막 닭살 막. 조금 있으면 이제 방송에 전화 오잖아요. 아침 드라마 좀 써달라고. 네, 그럼. 인기 요즘 좋다. 이게 네. 영원 불면의 그런 네. 드라마,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네, 이게 네. 또 인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현실을 착각하시는 분들은 그 배우 보고 막 욕하고 막 나쁜 년 막 그런다고. 화면에 막 네. 던지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네.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네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서 중국이 WTO에 제소를 했다.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가 네. 중국이 과연 WTO에 제소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거든요. 얘는 제기 없어요. 지네들이 얘네들이 당할 때는. 그죠. 필리핀 그쪽 섬하고 그 영토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필리핀이 이제 WTO에 제소해갖고 승리했죠. 네, 맞아요. 얘 중국이 무역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승리했더니 중국이 WTO 의견은 개무시. 필요 없다. 개무시했죠, 네, 개무시. 개무시했죠.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WTO에 한다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내로남불. WTO의 그 회의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진짜 네. 웃을 일이에요, 지금 진짜. 네. 그 웃는 얘기죠. 그 뭐 사실 중국이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라도 이제 해야지만이 그 인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국민이 아니야. 인민들에게 이제 뭔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뭐라도 해야 돼요. 지금은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을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네네. 이 정도라도 해야지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중국 네. 위안화가 네. 7.17이면은 곧 7.2 넘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겠네. 7.3이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는 네. 미국의 무역 관세를 무력화시키는 그 포인트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연내에 올해 안에요. 올해 안 해요. 8위안도 할 것이다. 8위안 네. 위쪽인데? 완전 위쪽인데? 근데 8위안이 가게 되면은요. 중국은 망합니다. 작살 나는 거 아니에요? 네, 중국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 중국 환율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중국의 부채가 GDP의 300%예요. 지금 기업, 가계, 그다음에 정부 부채 다 합치면 보이는 것만 300%가 뒤에 또 숨겨진 부채가 있는 300%로 일단 나와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더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얼마 안 남아. 부채를 다 갖고 나면. 그럼 얘네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탈하는 부분들 때문에 또 경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니까 네네. 이것을 외환 보유고로 갖다가 끌어서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 난다는 얘기죠. 그럼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게 되면 이거는 망하는 거밖에 없는 거고. 지금 네. 외환 보유고를 중국 쪽에서는 3조 달러? 3조 1000억 달러가 천억 있죠. 달러 네네. 정도로 갖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뭐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 기업 부채는 채 1조가 안 된다. 9천억 달러 정도다. 아니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게 2조. 그러니까 2조예요? 전체 전체가? 네, 기업하고 가계하고 가계하고. 정부가 다 합쳐서. 근데 어쨌든 외산 부채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얼마 안 그게 남네요. 2조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블룸버그에서 추산한 바에 의하면 얘들이 숨긴 게 있다. 뒤에 확실히 네. 알아. 중국 못 믿으니까. 그게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6,500억 달러. 와우. 둘 다 합치면 2조 6,5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4,500억 달러가 남아요. 네네. 4,500억 달러가 남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환율 올라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갖다 쓰게 되면 네. 달러 풀면은 없어지는 거죠. 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IMF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IMF 때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도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 네네네. 우리는 이제 기업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가 좀 많은 가계 부채가 상태라서 많은 상황이고. 뭐 그것 때문에 터질 건 없겠고 또 이제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건 네네네. 없겠지만 지금은 기업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요. 네네. 그러면은 외국에 돈을 빌려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장사를 해야지 돈을 갚을 건데 장사가 안 되니까 돈을 못 갚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이자를 100만 원만 내던 걸 120만 원 내고 130만 원 내야 돼요. 엄청 장사도 안 되는데 네. 그럼 하나가 망하면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렇죠, 뭐. 예,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어서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얘네들이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달러를 안 쓰고 이 환율을 조정하려면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네. 위안화를 빨아당겨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불가능한 되죠.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시장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면 돈을 그렇죠. 풀어야 되는 상황이 네네네. 빨아당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완전히 좀 다급한 상황에 몰려 있고, 그래서 네네. 아마도 미국에게 이 주판을 튀겼을 때, 야, 이것은 안 된다, 이제. 그래서 미국하고 협상하고 싶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 하잖아요. 중국이 이만큼 강렬하게 협상을 원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렇죠. 네. 근데 왜 WTO 제소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민들에게 우리는 상무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카드가 있다. 미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WTO 카드. WTO 카드도 있고 뭐 관세도 더 매길 수도 있고 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무역 분쟁이 우리는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그렇지만 네.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개소리죠. 네. 근데 인민들은 정말로 심각한 게 오늘도 제가 전화를 하고 왔거든요. 네. 믿어요 그거를? 이게 자오시아오제입니다. 조씨인가 봐요. 조씨였던 것 같은데 네. 믿어요. 그냥 중국이 봐주는 거다. 양보하고 있다라고 얘기. 야, 그래서 야, 너희들은 정말 답이 없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돌아가는 언론을 통제해 놔버리니까 네, 뭐가 네. 진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그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네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제 중국이 지든 미국이 뭐 지든 뭐 누가 이기든 우리는 네네. 사실은 관계는 없어요. 누가 이기든 관계가 없고 뭐 그냥 조금 더 따져본다면 중국이 깨지는 게 낫죠. 네네네. 그래야지만이 이제 얘네 좀 시무룩해가지고 갑질도 좀 안 할 테고 그런 부분이 있고 무역 분쟁이 일단 해소가 되면 우리는 좋은 겁니다. 네. 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런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을 확 눌려버리게 되면 기술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중국에서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네. 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저희 VIP방에서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네네네. 종목을 보다가 지금 이제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쪽은 네. 중국에서 지금 1, 2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양으로.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뜯어보니까 네. 기업 이익이 엉망이에요. 매출만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2차 전지 쪽에서 자동차에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자동차에 들어갔는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상용화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보조금을 줘요. 그렇죠. 정부에서. 네. 보조금이 없이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데 처음엔 이제 다 골고루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얘네들이 보조금의 수위를 낮추는 게 장거리 한 번 충전해서 오래 가는 자동차만 보조금 주겠다. 처음에 100km 미만 네. 뭐 많이 줬다가.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얼마 전에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다. 중국 맞아요, 다 맞아요. 뒤졌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SDI고 뭐 LG화학이고 막 그냥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네들 중국 내에서도 좀 만든 애들이 있어요. 네네네. 걔네들이 갑자기
고효율 배터리 대량 생산 체제 네. 돌입한다. 노력. 그 다음에 유럽에 완전 큰 공장 짓겠다. 네네. 그러면서 한국 배터리가 그 탑재된 자동차에게는 보조금 지원하지 않겠다. 소외시켜버리잖아요. 맛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계속 중국의 어떤 레파토리거든요. 처음에는 아우 잘해줄게 막 해서 와서 다 빼먹고 네네네.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이런 레파토리가 미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 눌러버리게 된다라면 이제 이런 갑질 안 하게 됐을 땐 우리가 좀 어깨 좀 필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네. 뭐 중국 자국 내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자국 내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매출액이 많이 일어났던데 이게 음. 앞으로 모르고 뒤로 미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블룸버그 맞아요. 자료를 안 보니까 돼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자국 내 시장이 너무 빵빵하고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뭐 이렇게 영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황당했던 게 맥주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네네. 세계 1위를 했대요. 네. 그래갖고 수출 기업이 아닌데 근데 그냥 중국 애들한테는 팔아가지고 세계 1등 했다는 거지. 나 진짜 14만 명이 다 한두 명씩 맞았나 봐요. 완전 다 네. 브라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은 까도 너무 많이 나오는 네. 양파, 슈퍼 양파 같은 그런. 뭐 그 네. 인구수가 늘어났던 것도 얘네들이 좀 무식해가지고 네. 그 콘돔 있잖아요. 네. 콘돔을 끼고 나서 이게 너무 기니까 끄트머리 잘라가지고 다 세고. 그랬다는 얘기도. 네. 일단 뭐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조금 드리긴 합니다만은 워낙 뭐 중간중간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론만 아시면 돼요. 무역 분쟁 해결만 되면 됩니다. 누가 네네. 이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나 네. 이겨라. 네, 누가 이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이기면 더 좋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해결 국면을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좋은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좀 시간 좀 많이 지나서 오늘 또 종목 진단 의뢰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바로 종목 진단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거 필명이 조금 아이디가 좀 기신 분이에요. ESHALM417 어떻게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저도 영어 약해가지고. 네, 하여튼 뭐 이분께서 네네. 후성을 후성. 이거 후성 하면 또 한해 또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그- 한일 전문가. 네. 네, 불화수소 쪽인데 후성을 이제 10,000원대에 잡아서 10,000원 근처에 좀 떨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많이 되나요? 안 빠졌네요. 그렇게 많이 빠지신 건 아니고 지금 뭐 불화수소권에 대해서는 가장 대체가 빠른 제품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네요. 네. 실제로 이제 일본의 영향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네네. 또 이제 최근에 저게 있었죠. 그 수출 승인이 한번 일어나서 그게 불화수소 쪽이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기업 말고 이제 솔브레인 쪽에서 네, 솔브레인 이제 쪽. 그 고순도 일본산에 거의 버금가는 그렇죠. 고순도의 그 불화수소를 얘네들이 이제 시제품으로 이번 달 안에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일본이 규제했었던 그 3종에 대해서도 네네. 국산화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포토 레지스트에 지금만? 대한 부분만 이제 좀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건데 네. 요게 이제 지난번에 삼성이 대체품을 사놨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네네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산으로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또 일본에서 네네네. 안 팔면 네. 대체해서 수입하면 되는 거니까. 네, 오늘 수입- 뉴스에 네. 나온 상황인데 뭐 단기 국산화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 부분 국산화 가능한 것, 네네. 뭐 올해 안에 다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가장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이 폴리이미드, 그다음에 네네. 불화수소 쪽인데 뭐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네네. 올해 안에 다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떨어진 거는 일본이 된 거죠. 이거 대체해 버리면은 네. 걔네들은 뭐 시장에서 90% 점유율 갖고 있다 치지만 맞아요. 그 90%의 80% 정도는 네. 우리나라한테 팔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지들끼리 이제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불화수소 뭐 에칭가스 갖다가 뭐 본드를 불든 가스를 불든 뭐 지네들 마시대요. 네. 뭐 가스 부리고 원전 오염수 마시고 뭐 네네네네. 그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쨌든 제발 나중에 사달라고 빌었으면 좋겠네. 지금 얘네들이 그래서 편법을 쓰고 있는 게 해외에 공장 지어서 납품하는 거죠. 짓고 네. 근데 바로 우리나라 납품하면 안 돼요. 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납품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해외에서 납품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의외로. 일본 애들은 굉장히 지금 좀 기업 애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인 네. 게 있어요. 뭐 삼성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테니까 우리가 거래를 계속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도 네네네네.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후성 쪽을 보게 되면 이제 불화수소 쪽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국산화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네네. 제가 보기에는 국산화를 완전히 이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겠죠. 다만 시제품을 만드는
정도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려면은 이제 좀 멀리 봐야 되겠죠. 조금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당장 올라간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셨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런 거 단기간에 막 올라갈 걸 생각하고 그렇죠. 매수하신 게 아니라 생각되는데 네네. 네. 뭐 우리가 그 대북 관련주도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간 이후에 지금 별로 없잖아요. 근데 대북 관련한 이슈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멀리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후성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에 막 몰려든 이 거래량 보시면은 단기에 몰려든 게 많잖아요. 좀 얼마나 많이. 이게 전부 다 저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도 이제 공부다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네, 좀 더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혹시라도 많다라면, 네. 올라갈 때 줄여놓고 보자. 단기간에 큰 수익 안 난다. 이렇게만 보셔도 좋겠습니다. 큰 월봉상으로 보시고 큰 흐름을 네. 보신다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근데 단지 이제 너무 많은 이슈와 그렇죠. 그다음에 단기적인 이슈와 신용이 또 동반한 네, 네. 상승이기 때문에 이 침이 다 그거 아닙니까? 신용을 다 이제 사셔가지고 또 위에서 물리셔가지고 또 손절하신 그런 이력들이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렇죠. 멀리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셔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을 안 써주셨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비중이 너무 많으면 감당하기 힘드시면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푸야 0288님께서 이것도 이슈가 많았었던 종목이죠. 푸야. 네, 푸야. 푸야라는 종목인 줄 알았어요. 네. 좀 M&A 이슈가 많았었던 아시아나 항공인데. 네네. 음, 저는 아시아나는 괜찮게 봐요. 네네. 왜냐하면 M&A 이슈에서 M&A 이슈는 이제 인수합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팔려가는 쪽 입장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이 팔려간다는 것은 뭐예요? 난 너무 좋아, 장사가 너무 잘 돼, 돈 많이 벌어. 근데 팔려가야 되겠어 이런 거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네. 미래의 성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지금 적자인 수도 있죠. 지금 아시아나 적자죠. 같은 경우는 부채가 많잖아요. 네네, 부채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불확실성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 많은 기업이 우리를 사가라. 그렇죠. 이런 사가는 식으로. 입장에서 좀 그죠, 이게 그죠. 부담이 되겠네요. 사가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지 팔리는 입장에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강하게 상승했었던 배경이 거기에 있었던 거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을 사고 나서 네. 이제 엉뚱한 그냥 건설업체가 사갔다.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상관. 뭐 식품업체가 사갔다.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뭐 컨텐츠 업체가 사갔다. 말이 네.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애경이나 또는 이제 SK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네네. 뭔가 수혜가 좀 될 수 있겠고요. 뭐였죠? 강성부 펀드. 네네네. 네네. 그쪽에서 사가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한참 이제 대한항공 쪽, 이제 한진칼 쪽으로 하다가 네네네. 갑자기 지난번에. 이거는 여기 인수전에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운영상에서 문제가 물론 있지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어떤 경영자의 갑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네네네. 이제 부채가 많은 그 그렇죠.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또 이것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게 항공기를 그냥 돈 주고 다 사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100% 현금 결제하면은 그렇죠. 뭐 만수르죠. 야, 비행기 몇 대 줘봐. 그 현금 쏴줄게. 이거는 네. 집에 뭐 비행기 하나 있으시죠? 비행기 많이 갖고 있죠. 아이들이 많이 갖고 놀고 있죠. 네네네. 근데 뭐 그 정도면은 모르지만 실제로도 현금 주고 사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렌탈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기업이 이렇게 뭐 그 강성부 펀드가 와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주주의 이익을 뭐 대변한다 이렇게 네.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대기업에 잘 팔려가면 네. 예, 된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애경이 좀 사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경에서? 지금은요. 어, 네, 네네. 거기는 이제 저가공사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이제 기업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이야기고 네. 지금 이 기업은 M&A로 즉 팔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네. 자, 지금은 아시아나항공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아직까지 확실히 결론 난 건 없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좀 멀리 보시라는 말씀, 후성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좀 보시라는 말씀, 보유 관점도 둘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종목 진단까지 앞쪽에 너무 웃긴, 해프닝 같은, 네. 중국. 왕서방의 아침 드라마. 네. 진짜 신기하네요. 어떻게 자기들의 그 입장에 따라서 주식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마음이 확 바뀌니까 변이. 걔네들 주식도 망했어요. 주식도 네, 망했어요. 주식도 망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답은 다 나와 있다. 네, 그렇죠. 답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인식을 하고, 우리 뭐 오늘 보니까 종목들도 뭐 중소형주 같은 게 팡팡 튀면서 네, 맞아요. 8월 6일 날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종목들이 많이 뛰는 종목들이 나오던데, 가장 험난할 때 또 이제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참 리스크라는 부분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위험이라는 그 단어가 네. 투자에서 위험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다고 런던에 계신 엘로이 담슨이라는 교수님 말씀을 하셨네요. 오. 좀 유명한 네, 네, 말씀을 네, 네, 필요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길 위험이란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이 좀 어렵네요. 네, 일어난 일보다 더 많은 일이. 그러니까, 아빠가 한 대 때릴 것 같았는데, 세 대 때릴 수도 있다. 더 맞으면 어떡하지? 그게 위험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하지만 이분이 아빠는 한 대만 때릴 것이다. 그렇습니까? 너무 이제 공포를 많이 이제 갖게 되면은 네, 더 네. 많은 것들 이제 생각보다 본인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제가 앞부분 하고 그냥 요걸로 끝내세요. 네, 굳이, 요걸로, 네, 구호를 외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주시고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투자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일어날 일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네. 꼭 명심하시고 좋은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